이 박완순 박사님,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인성교육 강좌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사장님만 큰 박수를 주시네. 그럼 이사장님을 위한 강연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서로 다 잘 아시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여기 들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기도하는 무궁화교회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궁화교회에서 6월 25일 설교 말씀에 대한 부분을 미션으로 받고 6.25 역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바로 박 목사님께서 급하게 강의를 바꾸시는 그 내용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8.15 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인식해야 될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아주 귀중한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66배가 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그 땅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YS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가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지를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실무자로 바로 새마을운동 제1호 주택에 살고 계시는 이병하 박사님이 주최하는 바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 평화적인 통일이 된 이후에 중국이 핫산 지역을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대한민국 남한 땅덩어리 이게 섬나라였는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대륙과 연결되지 못하는 섬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핫산 지역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을 흡수해서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의해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원하고 자본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자체는 지금 미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하고 대립축을 이용해서 G2로 가고 있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렸던 미국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와주면은 시장경제를 도와주면은 그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도와줬는데 더 공고하게 자유진영을 협박하는 관계에 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의 이익주의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 진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이나 국내 언론은 그것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장래는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동북 공정에 의해서 그 땅이 막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섬나라가 되고 무한한 대륙 옛날 발해 지역과 우리 고려 그 광활한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토를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영토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들한테 러브콜을 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 단초가 뭐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경력 50억 불을 지원을 했고 일부를 상환하고 남아있던 그를 무너지고 난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갚지를 못해서 그 남은 돈을 대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받아먹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만약에 알라스카의 그 거래처럼 우리가 그걸 받았더라면 엄청난 부를 대한민국은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는 제 휴대폰에 있는 걸 바로 띄우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사를 배우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전체를 배우려면 학교에서 역사학과가 있어요. 전체를 보여줘. 지금은 시사와 시세를 아는 그 문제와 결부해서 잘못되어 있거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는 교육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 역사 교육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미션이 너무나도 큽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인성교육도 일정하게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그분들이 입에 있고 몸에 익은 데서 얘기하듯이 이 대한민국 역사를 내가 알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매몰되어 있던 그 역사 지식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은 온전한 게 아니죠. 99% 다 됐다도 1% 불순된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이쪽이냐 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말과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기준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되풀이가 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답게 살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을 여 밑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세상을 읽는 자, 읽는 자입니다. 세상을 읽는 자가 세상을 리드한다. 리더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리더를 원하지 밑에 있는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무궁화 교회는 세상을 살릴, 대한민국 살릴 리더를 키우는 곳이지 일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광화문의 역사를 교화하지만은 그분이 하지 못하는 한 부분, 니치, 그 틈새를 우리 무궁화 교회가 빨리 훈련시켜서 각계 각층에 있는 다 털어내지 못하는 그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알고 외치기 시작해줘야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무궁화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두 번째 경제적인 회복. 바로 우리 무궁화 교회가 경제 회복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심도 있게 하고 진짜 전문가들을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기획의 전문가들을 빨리 영입해서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분들이 국가 전략을 갖고서 컨트롤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지금 우리 적은 소행으로서는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 민족의 골고다 한성감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나오죠.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디자인을 조금 다음 주 같으면 제가 다듬으려고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맨 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소원을 글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건설의 청사진을 지필 독립정신 누굽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중반에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갇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 조선의 5천년 역사 속에 가난에 찌들리고 양반 계급, 상놈 계급 이 속에서 외세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던 것을 보시고 새로운 근대 국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종을 물러나고 왕정제도가 아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제학당에서 배웠고 그거를 주장하다가 투옥하게 됩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한성 감옥에서 모진 그 고난을 받고 칼에 차여서 도저히 꿈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로사전을 집필하는 것을 그만두고 독립정신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독립정신 자체가 나라를 건국하는 이념을 만들기 시작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글이 되고 글이 신념이 되어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되어서 외교 조선의 독립은 외교로 해야 된다. 무장투쟁론도 있었고 조선한참 선생님의 민족개조론도 있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통해서 일본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5년 7개월 만에 대학원 그리고 국시학 법학 박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그만한 학력을 갖고 그만한 생존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들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 오면은 그 동양과 서양에 있는 모든 사상의 이념을 초월한 혁명가 정신이요 그리고 국가를 세웠던 그 이론에 그 사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승만 앞에 오면은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나 닉슨 대통령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국제적인 전략을 따라했고 소련과 같이 했던 침공 자체가 나중에 반소로 돌아왔습니까? 그것 자체도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 이론을 먼저 외쳤기 때문에 미국이 그 외교 정책을 바꿔줬던 겁니다. 이러한 민족의 위대한 우리 지도자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게 안막을 쳐놨는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산 영락교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기를 보고 도쿠멘트 쓰고 발표하는 내용이 영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애들이 이 전체 내용을 보고 또렷또렷하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들이 딱 하면은 그냥 내용이 아니라 민족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한국교회의 희망은 바로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의 희망을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바로 모르면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정확하게 알고 한반도에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 위치에서 우리가 열강들한테 어떻게 둘러싸서 우리 약소민족이 어떻게 지배를 당해왔고 그 지배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캐나다의 게일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 그 다음에 아펜젤러 박사님 이런 분들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학교를 세우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원을 세워서 이 민족을 깨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방관하고 이거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노가 행동이 됐다 했어요. 생각이 글로 표현됐고 글이 행동이 되어서 그것을 놓고 독립정신을 집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영어를 가장 잘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고종의 밀사가 됐어요. 고종 폐위를 주장하던 한 젊은 청년을 밀사로 보내서 미국에 보냅니다. 거기서 외교는 실패를 했어요. 이미 미국과 일본은 신관계에서 이 태평양으로 미국이 진출할 때 일본은 대륙을 진출하는 것을 눈감아준 미국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 윌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힘을 얻으라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고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이된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막강한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 당시에 미국을 침공까지 했던 일본의 군사력을 무너뜨리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만주벌판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일본군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100명 자유시 단체를 우리 한독이 사는 곳에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외교로 그리고 그들보다도 이길 수 있는 국제적인 전략을 갖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10분간만 잘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내용이 공산 국가가 될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다는 단학 하나, 두 번째 1948년 50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 그 다음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대한 얘기가 10분간 요약해서 나옵니다. 이 비디오는 좌파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면서 왜곡된 역사, 거짓된 역사를 바꿔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잘못하게 변경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올바른 역사를 책으로 펴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반공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이 뻔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험한 실체를 꿰뚫어보고 외로운 싸움을 했고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똑같은 성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기술과 발전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현재 북한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수많은 지식인들까지도 매료시킬 정도로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실체를 아는 이승만은 미국이 좌우압작 정부를 원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승만의 집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전 세계 언론은 이승만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따르던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들은 이승만 암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암살 위기를 넘기며 이승만이 미국과 남로당 그리고 일부 세계 언론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 국제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좌우압작을 한 나라마다 우파 지도자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암살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북한을 예로 들면 북한은 원래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 선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현준혁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련의 지지를 받는 젊은 대위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이 실종됐고 현준혁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소련파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소련파 공산주의자들만 남은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좌우압작 정책을 폈던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을 포함해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팽창 욕심을 확인한 미국은 1947년 3월 소련과 냉전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여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이 친공산주의에서 반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태도 역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승만 노선이 맞다.
대한민국은 반공정권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김감동 박사님은 공산주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쓸어버릴 때 쓰나미 같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소련의 꼭두가시 위성국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고 평합니다. 그리고 김길자 교수님도 소련, 미국 국내 타이파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의 투쟁은 전 세계와 맞서 싸운 1인 혈투였다고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의 국시는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다 반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가 북한보다도 이제 우위가 되는 그 시점에서 성공을 걸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겨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월등한 차이가 있을 때 이제는 공산주의의 씨를 말려야 된다 해서 멸공이었습니다. 그 멸공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산주의와 공립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면은 또다시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한다면은 우리는 어째 보면은 우리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엄청난 죄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뒤에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2. 5월 10일 자유총선거와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 이승만은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의 2배에 달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 21세 이상의 남녀라면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있다는 일입니다. 단순히 투표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자유와 권한을 준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한과 뜻을 같이 하는 좌익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습격, 방화, 테러 등 전국 각지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자유총선거는 95.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이 3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 6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든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총선거가 이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여 재헌국회라고도 불리는 제1대 국회가 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서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재헌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재헌국회 때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이윤영 의원을 불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은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제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180표의 찬성을 얻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선결을 해서 우리 땅덩어리를 먼저 지키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 다음에 북한을 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왜? 소련의 간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계속 지연을 시키면서 찬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다음에 아까 비디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주요 인사들이 암살되거나 사라지게 한 다음에 통일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고 나라를 세워서 북한을 구하자는 뜻이 바로 정업선이고 이승만 독트린입니다. 그 이승만 독트린의 영향을 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한 해 이후에 47년에
소련과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났을 때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러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의 붉은 물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바로 미국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체적인 인류 공영,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질서를 아시아에 바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반과 상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모두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은 가졌지만 더 시급한 것은 유엔이 건국의 정당성을 승인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볼 때 유엔의 승인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안을 유엔에 올릴 때마다 소련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엔에서 찬성 48표, 반대 6표를 얻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유엔 승인은 1950년 6.25 전쟁에 유엔군 참전을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에 대한민국 생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가장 큰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는 눈과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영토, 국민, 주권 모두를 갖춘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국가의 탄생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잃은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 승인을 받지 못할 독립운동 단체였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유엔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는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지만 태어난 날을 생일로 하는 것처럼 건국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 대한민국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금 전체 단막 3개를 비디오로 통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한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유튜브에 들어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독초를 먹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누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손자들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수업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거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 노트북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한참 믿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IT를 접목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가 아닌 잘못된 역사들이 아니고 바로잡는 것 쪽에는 이상근을 연결시켜서 커넥트돼서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처음에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대한민국 역사를 거부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제가 오늘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에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조선의 우리나라를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내용 하나, 그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나중에 후세에서 입국론이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 그 청사진이 독립정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를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했습니다. 당시에 미국보다도 영국이 경제적으로 우수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피지배국의 감옥에 있는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무기수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민족의 장래를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청사진이 고종 황제의 밀사로 가서 배우면서 43년간 다시 대한민국의 45년 10월 달에 돌아올 때까지 독립운동으로 온 몸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 바람잡이였다, 그리고 공범을 행동했다, 하와이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패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를 범해하는 내용들로, 물론 그런 내용에서 뭐 검증을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의 그 역사 속에서 이분이 이루어왔던 그 큰 줄기, 그 줄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국 전의 얘기보다도 다음에는 건국 후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혁명이었습니다. 그 교육혁명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심지어는 파키스탄, 인도, 그때 당시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던 필리핀들, 이곳에 국비 장학생으로 다 공부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엘리트가 됩니다.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군 혁명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잘 훈련되어 있던 인재들을 통해서 군 엘리트들, 장교 출신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6.25 때 내려와서 토지에 대한 소장년들한테 토지를 준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토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바로 황공, 성공, 멸공의 이 과정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내용들이 4.3 제주도 폭동, 2.28 대구 폭동, 그 다음 이러한 크고 작은 폭동들 속에 나중에 밝혀졌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나라를 천탈하기 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강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각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군에 가면 군정 목사,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 원목,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면 형목,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100만 명의 63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우리보다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성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 책사들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당하면은 그 초점 때문에 자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리즈를 갖고 6강 전체를 아니면 90분 집중해서 듣고 책을 나눠주고 미디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에 있다. 아까 박사님께서 인생에 대한 구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꼴이 인생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가는 꼴은 바로 기독교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건국되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서 독립정신 그 책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정신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은 지도자가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었고 그 건국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함께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법인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 법인을 올바르게 천억대 조단위 법인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때는 한 기업도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고 수성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한반도 내의 그 지정학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10년 전부터 책을 발간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진노를 몰랐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미국 가서 43년간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고 외교문서를 찾아보고 책으로 발간했던 것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외치는 정광훈 목사님도 그 책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 이성교 목사님이 취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가지고 지금 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고 그것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했고 독립을 이끌어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산업화로 이끌어진 사실이 바로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독립정신의 그 기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6개 조항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저는 뽑았습니다. 산업공상이 아닌 무역이었습니다. 그 무역을 박정희 대통령이 무역 우선주의로 하고 무역업체를 집중적으로 기르었습니다. 저 역시 무역과 출신이고 학교 다닐 때 무역으로 세계를 전 세계를 다니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조선시대가 아직도 세계를 잘 칠 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중상 정책을 쳤던 겁니다. 그 원인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 이분들이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에 있는 책, 서적들을 사서 한성 감옥에 넣어줬습니다. 그 당시 한성 감옥이 최고의 도서관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그 책을 보고 전 세계를 읽기 시작했고 시류를 발견했던 이승만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도 그 세계 스캅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전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 키우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는 정직한
정부가 서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선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재를 기르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 자체가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고 그 성경에 근거한 헌법 자체가 바깥의 현장 속으로 국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누군가 교회에서 이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